야, 당연하지. 너희 수업이 끝나야 내가 끝나니까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수업 시작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봐야지. 보고 싶더라 오늘따라. 얘들 언제 보니. 그래서 드디어 보게 됐다. 자, 첫 번째, 자 거기 판서를 딱 보세요. 5분 안에 제가 말로 좀 핸드폰 안 열어? 제일 앞에 앉아놓고 들기도 안 해. 내가 조용히 해야겠어. 내 목소리가 크기가 큰가 봐.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귓속말 한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냥 귓속말 하지 말아요. 다 들린다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칠판 판서 대신요 그 핸드폰을 보세요. 제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말할 테니까. 공간도형에서는 최소한 9개는 알아야 하는데 1번 공식은 결정 조건이고 2번은 위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도형에서는 최소한 몇 개를 알아야 한다? 7개의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숙지시키고 숙달되게끔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뭘 의미하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거기 보면 제일 왼쪽에 1번부터 9번까지 적어졌는데 그거 말고 오른쪽에 보면 3번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야, 그것을 돌려서 봐야 하는 거 아니니? 응? 그 세로로 보면 내가 봐도 영 불편하겠는데 컴퓨터를 못하는 나도 불편하겠는데 이렇게 돌려야지. 자, 보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그때 두 직선은 꼬인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칠판 보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으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으면서 만나지 않으면 이런 직선은 꼬인 위치라고 한다. 이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하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한다. 알겠죠?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두 직선이 만나고 있는 이 각의 크기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해됐나? 이 가온이를 앞에 앉혀야겠네. 나도 안경 쓴 입장에서 안 보이는가 봐. 안경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다음 시간에 얘 뒤로 쫓을게. 네 앞으로 와.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자, 얘가 봐봐.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평면과 직선이 만났을 때 이루고 있는 각은 위에서 빛을 쏜다. 맞죠? 빛을 쐈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다. 이때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될 것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자, 다시 봅니다.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이 됩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이 평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 꺼낼 수 있는 것은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직선하고도 전부 다 수직관계가 성립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또 하나 강조했던 거. 자, 제 손가락 보세요.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직선이 있는데 평면이 형성이 되려면 직선이 두 개 만나면 평면이 형성됩니다. 직선이 만약에 만들어지려면 두 개의 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A, B, A, C라고 놨습니다. 어떤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AB하고 수직이고 하나의 직선이 AC하고 수직인데 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 그 직선은 A를 공유하는 평면 ABC하고 수직이 돼야 합니다. 말뜻 이해됐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판서로 딱 넘어갔더니 여섯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삼수선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 핸드폰에서 삼수선의 모양을 잘 봐보세요. 세 가지 색이 넣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찍은 거 신영이한테도 보내줘. 걔 영상으로만 봤지 없어. 자, 그러면 삼수선이 있는데 그 그림을 봐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M, M에서 직선 A에 내린 수선의 발을 N. 그러면 P와 N은 A라는 직선과 수직이 되는데 이때 수선이 3개가 나와서 이 정리가 삼수선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에 관한 정리가 셋 중에서 2개가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성립한다.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증명을 해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여기 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7번째는 평면과 평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이 절반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 도형을 뭐라 하자? 이면각. 알겠죠? 이면각이고 면과 면을 뭐라 한다? 이면각의 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는 이 직선을 이면각의 변. 이때 이 2개의 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자. 자,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습니까?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면각의 크기 구하자. 자, 이면각의 크기 구하려면 2개의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읍시다. 한 점을 잡아서 수선을 그어주고 수선을 그어주자. 됐나? 그때 이 2개의 수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이면각의 크기의 값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9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사면체에 대한 종합정리. 맞아요? 자, 정사면체 종합정리를 딱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정사면체 ABCD가 있을 때 자, 첫 번째는 꺼내는 식이 뭐가 있냐면 AB와 CD는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수직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90도가 됩니다. 됐나? 자, 그 정사면체를 보니까 AB하고 CD는 수직이고 다른 것도 막 수직이 나와야겠죠? 꼬인 위치가 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면체에서 AB하고 CD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한 변의 길이가 A면 정사면체에서 최단거리는 2분의 루트 2A 높이는 3분의 루트 6A 부피는 12분의 루트 2A의 3승.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정사면체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BCD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그 앞전 판서에 뭐가 있냐면 정사형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정사형을 보면 정사형은 얘들아 봐봐. 정사형이라는 건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만들려면 우리는 빛을 쏴야 하거든. 빛을 쏠 때 지 마음대로 쏘는 게 아니야. 빛을 쏠 때는 내가 비추고자 한 면에 수직 방향으로 빛을 쏘는 겁니다. 내가 이 직선에 그림자를 구하고 싶다. 근데 그림자를 구하는데 이 그림자의 바닥에 그림자가 생길 텐데 그림자를 구하고 싶다. 근데 옆에서 막 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면에 그림자를 구하고 싶으면 이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정사형은 길이 구하는 공식과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길이 구하는 공식은 AB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정사형의 길이 넓이는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정사형의 넓이가 등장합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자, 그와 같이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의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자 마저 못했던 거 어차피 마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려고 남겨놨거든요. 자, 뭐 나가냐면 삼수선의 정리부터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삼수선의 정리가 들어가는데 내용은 그 밑에 얘가 옆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문제 거기까지 선생님이 복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알았지? 이 단원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배운 것만 잘 수업 시간에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1번 내용을 보면 삼수선의 정리 문제를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주어졌을 때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O라고 하자. 이때 O에서 알파 위에 성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가 각각 주어졌다면 A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P라는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이 얼마? 5. 자, 그리고 이 O에서 직선 AB에 수선을 내렸어. 수선을 내렸는데 수선의 발이 얼마냐면 H. 그리고 나서 A하고 P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하냐면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아, 이거 삼수선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 여기가 수직이고 여가 수직이야. 그러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자, PH도 얘하고 수직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성립하는데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그 다음에 AP의 길이가 5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은 다 찾았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12에다 4 더하면 16.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4가 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돼서 이 길이가 얼마? 3이라고 해서 모든 미지수의 값을 읽어나갈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쪽 한번 문제 보냐면 제가 24번 문제 그림을 그릴 텐데 그 사이에 22번에서 AP의 길이를 그 책에서 바로 한번 찾으셔도 좋습니다. 바로 거기서 꺼내셔도 돼요. 바로 삼수선의 정리를 써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PO가 수직이고 OH가 수직이어서 PH는 AB하고 수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PH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5가 나오고 5가 나오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 APH가 직각삼각형이 돼서 밑변 24, 높이 25, 빗변은 49여서 7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24번 문제 한번 가본다. 자,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2하고 1하고 2가 되고 있는 직육면체가 있다. 이때 바닥 삼각형에 대각선 EG가 있습니다. 자, EG가 있는데 문제에서 뒤에서 대각선 밑에 있는 대각선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뒤에서 EG에 수선을 내렸습니다. 이때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I라고 하자.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수선의 기호가 없지만 이 직육면체는 HD라는 뒤쪽에 있는 이 점선은 바닥평면과 수직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 3수선의 정리에 의하여 수선이 2개 나왔으니까 H하고 I를 연결한 이 성분도 이 관계가 수직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자, 그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DI의 길을 구하여라. 자, DI의 길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직각삼각형에서 노란색의 변의 길을 구하여라. 자, 분홍의 길이는 얼마고 2가 되니까 얘가 2여서 내가 파란색의 길이 자, HI만 찾으면 되죠? HI인데 요것은 뭐가 됩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찾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하고 같죠? 이해됐나요? 자, 요 길이의 값 얼마? 1 곱하기 HG는 얼마? 2.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니까 이 길이의 값은 얼마야? 1에다 2 더하니까 루트 5 곱하기 얼마? HI. 자,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한 HI는 루트 5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나오는 거지. 이해돼? 자, 이 길이가 루트 5분의 2니까 결국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5분의 4, 5분의 10 계산하면 노란색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DI의 길이가 등장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든 이해됐나?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가 이런 그림에서 써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면을 보면 자,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이면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가 있는데 정사면체에서 옆에 면, 앞쪽에 있는 면 ABC와 바닥에 있는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자,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여라. 얘들아 많이 봤지?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은 얼마다? 3분의 1 나옵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좋아야 이해되나? 그 공식으로 기억해 놔야 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 27번 내용에 자, 각을 한번 찾으러 갑니다. 자, 내용 자체가 또다시 정사면체가 있는데 자, 정사면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정사면체가 있다. 자, A, B, C, D, E, F, G, H라는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정육면체가 있다. 이때 그림을 보니까 A와 F와 H가 지금 삼각형이 주어졌네요. A, F, H라는 하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 파란색 삼각형하고 EFGH, EFGH. 자, 한번 볼래요? 자,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자, EFGH라는 것은 바닥면이야. 바닥에 있는 면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파란색 삼각형과 바닥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 두 개의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해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파란색 면과 노란색 면,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가? 이면각의 크기를 좀 써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자, 봐봐.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다가 한 점을 잡읍시다. 그 점에서 수선을 그어 올립시다. 그러면 교선 위에 있는 한 점,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교선이 FH인데 이 교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해. 그런다 해서 그 점을 막 이렇게 생뚱맞게 이상한 데다 잡으면 안 되겠죠. 이 주어진 삼각형의 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야. 알았지? 그래서 한 점을 어디에서 잡는다? F와 H의 중점에서 한 점을 잡자. 이때 이 점에서 수선을 각 교선에 수선을 그어 올린다면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어 올린 수선은 A를 반드시 A하고 연결될 것이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잡았던 뭐가 되냐면 I에서 잡았던 점에서 바닥 평면에 수선을 올린다면 당연히 E하고 연결돼서 여기가 수직이 되겠지. 됐나? 이때 두 개의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각각 수선을 그었을 때 자, 그때 수직인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이 각이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분홍색의 길이와 초록색의 길이를 찾아주면 되겠지. 말든 이해돼? 자, 그러면 대충 분홍색의 길이 한번 찾으러 갈까요? 자, 분홍색의 길이의 값은 좀 이따 찾고 요 연두색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자, 암산 들어가 보자. 자, 이 두 변의 길이의 곱은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자, 16이네. 16은 이 길이가 얼마야? 4루트 2이네. 그러면 자, 연두색은 얼마다? 2루트 2. 자, 그리고 나서 빗변 높이 A와 E는 얼마? 4. 그래서 이 길이가 4여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이 직각 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16에서 자 8을 더하니까 24여서 이 분홍색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2루트 얼마? 6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코사인 세타는 2루트 6분의 2루트 2니까 2약분되고 루트 6분의 루트 2니까 결국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다? 3분의 루트 3이 될 것이다. 말든 이해됐나? 자, 그러면 28번 문제 스피드하게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번 호진아, 잠 오면 물 한 잔 마시고 와.
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하고 BC의 길이가 2인, 바닥면과 윗면은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인 이와 같은 직육면체가 있다. 높이는 안 나왔네요. 근데 자, 사각 윗면에 있는 사각형 ABCD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칠판 한번 봐볼까요?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뜻은 이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과 위에 있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찾는다면 이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위에 있는 면은 삼각형이 이 삼각형. 자, 이와 같은 파란색의 삼각형과 자, 연두색 삼각형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림에서 좀 진하게 보이죠? 그지? 그러면 뭐 하자?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은 교소리의 한 점을 잡자. 어디에다 잡아요? 대각선의 교점인 중점, BD의 중점에다가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자, 이 BD 연두색의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중점에서 수선을 쭉 올리면 당연히 2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D 이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 중점에서 수선을 올리면 A를 지나가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두 개의 수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니까 이 각을 의미하는 거야, 세타가. 알겠니? 이 각을 의미하는데 이때 요 삼각형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문제는 이때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60도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이 A-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꺼내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 될까요? 이 그림이 되지 않을까요? A-2가 돼서 이 각의 크기는 얼마? 60도. 그런데 문제는 요 길이가 얼마다? 문제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2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 문제는 이 변의 길이가 즉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되면 제곱하면 8이어서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대각선의 중점이어서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2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했어요? 직육면체의 높이 A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왜? 밑변과 높이, 각도 주어져서
밑변과 높이는 누굴 이야기한다? 탄젠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도가 밑변분의 얼마? 높이. 밑변분의 높이 얼마? A. 그런데 탄젠트 60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얼마다? 루트 6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나? 오케이? 이제 그림에서 다음에 다 또 사용해야 하니까 그림에서 한 번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쭉 넘겨서 85페이지 정사형 들어갑니다. 자, 85페이지에 정사형을 들어가는데 정사형 내용만 끝나면 자, 오늘 이 시간에 공간 좌표를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용 한번 가보기로 하자. 39번 문제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때 선분 BG를 다음 평면 AEGC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말뜻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 자체가 자, 하나의 정사각형 정육면체가 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정육면체에서 자, 이게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내라는 겁니다. 자, A, B, C, D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다. 얘들아, 자, 무엇을 선분 BG를 이 선분 BG를 어디에 정사형을 내려요? 자, 다음과 같은 사각형 자, 이와 같은 만약에 사각형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라 그래. 자, 정사형의 길이를 구한다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정사형을 내릴 때는 이 파란색 길이를 즉 그림자를 구하는데 아무데나 그림자를 구한 게 아니라 요 연두색 사각형의 그림자를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자, 정사형 빛을 쏠 때는 항상 비추고자 하는 면에 수직으로 빛을 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위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면 대각선은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당연히 대각선이니까 수직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만약에 내가 점P를 이 연두색에 수직으로 빛을 쏴버리면 점P는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해되나? 내 얼굴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냥 내 얼굴을 보세요. 좀 쉬었다 올란다.
기압이요? 그때 맞았어. 자, 한번 봐봐. 지금 이 말 뜻이야. 여기 지금 대각선 AC야. 알았지? 대각선 AC인데 지금 AC인데 AG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뭐냐면 B예요. 여기 B예요. 잡아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대각선이거든요. 지금 BG가 이렇게 있어요. BG가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가 G고 AC니까 한 점 D가 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B하고 D는 연결하면 얘하고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B를, 이 성분을 이 면에 정사형을 내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면에 정사형을 내리면 빛을 어떻게 쏘냐면 내리고자 하는 이 면에 수직 방향에서 빛을 쏘는 거야. 그럼 수직 방향에서 빛을 쏘면 이 B가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 이 대각선의 교점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야. 말뜻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빛을 쏘면 이 점은 이 점으로 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좀 더 올려봐. 그럼 내 왼손은 당연히 여가 있지만 이 점이 요렇게 오면은 요 사이에 있는 점은 요 선분으로 전부 다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더 올려봐. 왼손을 잡아야 오른손 잡으면 어깨 아파. 이렇게 잡은데 요게 지금 B진 너무 높다. 이게 지금 B진데 정사형을 내리면 요 점이 이 점으로 온다는 건 이해되지? 그치? 이 점이 이 점으로 오는 거야. 내 왼손 봐봐. 자, 이 G는 이 평면과 만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내 선분에서 G인데 이 G는 이 평면에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이 평면이 이 평면과 내 왼손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왼손은 빛을 쏴봤자 자기 자리밖에 안 돼. 이 평면에서. 근데 이 점의 그림자는 여기 온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이 일로 오고 왼손이 그대로 간다면 이 안에 있는 선분은 당연히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싹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BG를 정사형을 내린다면 당연히 B는 이 점으로 수선의 발이 내려져서 이 점의 그림자는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당연히 G는 평면과 만나니까 빛을 쏴봤자 자기 자리야. 그러면 이 점이 일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그림자의 길이는 뭐로 모여지냐면 이 선분으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BG의 그림자는 이 연두색 사각형에서 노란색의 길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 노란색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 2고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4, 4, 2루트인데 자 중점이니까 루트 2여서 노란색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점 있으면 루트 6이 나오는 거지. 말뜻 이해돼? 그러니까 공간 도형은 이것만 잘해주면 돼. 그 입체의 그림을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면에다가 그려놓고 이게 공간입니다 하고 그림 그렸을 때 이게 납작하게 놓여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잘 안 보여. 알겠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0번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정사면체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정사면체가 있는데 모서리 AD를 바닥평면 위로의 BCD니까 바닥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 선분 AD의 그림자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이와 같은 하나의 정사면체가 있다. 자, 정사면체 ABCD가 있다. 문제는 이 이야기죠. 바닥 삼각형도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모양을 봐라. 자, 바닥 삼각형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넣는다면 이 점을 M이라고 넣는다면 당연히 중점이니까 얘하고 얘는 같죠. 그리고 나서 M하고 D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얘는 지금 당연히 수직이 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정사면체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림을 더 알아보기 쉽게끔 좀 그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선분 AD를 이 선분을 바닥 삼각형의 수직으로 빗을 쏴주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사형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빗을 쏘는 거야. 자, 봐봐. A에서 이와 같은 A에서 바닥 평면에 수직으로 빗을 쏘세요. 수직으로 빗을 쏜다면 이 위에서 수직으로 빗을 쏘면 A는 쭉 하고 내려가서 바닥 평면과 수직이 되는 거야. 내 오른손가락이. 이해됐나? 그런데 바닥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자, A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림의 간격이 좀 다르지만 A에서 수선을 내린 이 수선의 발 H는 당연히 바닥 삼각형의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이 됩니다. 왜? 바닥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이해됐나? 요 간격은 무시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자, 그때 이 선분 AD는 정사형의 길이가 뭐냐? 수선을 내렸을 때 A의 수선의 발이 H가 되기 때문에 이 연두색의 이 연두색의 그림자의 길이는 누구냐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이해됐나? 근데 이 길이는 MT의 길이에 얼마야? 얘가 무게중심도 되니까 2대1로 내분한 점이죠? 그럼 요 길이는 MD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라겠어요? 6 나왔죠. 자, 6이면 얼마가 됩니까? 6이면 이거 6, 이거 얼마? 3. 36에서 9를 빼니까 27이네요. 27이면 이 길이가 얼마야? 3루트 3이야. 이해됐나? 오케이? 3루트 3인데 3분의 2니까 얼마가 된다? 2루트 얼마? 3 나오겠지. 말뜻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죠. 자, 정육면체, 정사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얼마야? 3분의 루트 6A였지. 그지? 자, 높이 구하는 공식이 3분의 루트 얼마? 6A. 3분의 루트 얼마? 6A니까 높이는 얼마? 2루트 6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높이의 길이가 2루트 6이어서 36에서 24를 빼니까 12가 되죠? 그지? 12가 되니까 이 길이는 2루트 3도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돼? 그 말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다시. 자, 42번 또 한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문제와
46번 문제를 풀면 기본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다 끝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내용은 이런 이야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 점 꼭지점 C에서 이 분홍색 삼각형에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문제는 수선을 내린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자, 뭐가 되냐면 BCD. 얘들아 봐봐. 자, 이와 같은 이 BCD, 이 삼각형의 면적을 이 분홍색 삼각형에 빗을 쏴버리면 그림자가 나오겠지. 그럼 이 빗금친 삼각형의 그림자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뜻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자, 여기다 봐봐.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럼 먼저 뭐만 이동하면 돼요? C만 이동하면 돼요. 자, C는 잠깐만 봐봐. 바닥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옆면도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으로 같지. 그치? 그럼 점 C에서 이 분홍색의 수선을 훅 하고 내리면 수선의 발을 I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이 I는 이 바닥 삼각형의 내심, 외심, 수심, 무게중심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봐봐요. 이 만약에 빗금친 부분을 위에서 이게 노란 분홍색 삼각형인데 위에서 빗을 푹 하고 쏴버리면 요 점 C가 I로 가는 거야. I로 가기 때문에 자,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C의 정사형이 1로 가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그림자는 전부 다 이렇게 노란색 면으로서 그림자의 면적이 요 면적이 1로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삼각형은 여가 1이고 여가 1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런데 이 면적이 과연 얼마냐? 야, 요거 뭐야? 정삼각형이죠. 무게중심의 성질이 있죠. 무게중심은 뭐가 됩니까? 주어진 삼각형의 면적을 몇 등분한다? 3등분하는 거죠. 무게중심이. 이해됐어요? 3등분하기 때문에 BCD의 정삼각형의 면적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에 얼마? 제곱. 이거에 3등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럼 루트 2의 제곱이 2니까 약분되면 분모가 6분의 루트 3.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은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됐어요? 저는요, 어제 수업이 제가 늦게 끝났거든요.
한 모 친구는요 8시 반에 끝난 걸 제가 봤습니다. 10시 반에 친구하고 뭐지? 꼬치를 먹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더라. 2시간이 지났는데 이현이 누구야? 그때 옆에 있는 여학생은 10시 반에 어디 꼬치 물고 갔지? 너. 여학생 한 명하고 너하고 둘이 꼬치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인데. 밤에 나는 안경 안 쓰니까 뭐 먹고 가더라고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나 안경 안 쓰면 안 보이거든요. 유연이가 이게 딱 보여. 유연이. 나 그때 내려가서 얼른 시계 보니까 10시 반이 좀 넘었더라고. 다 됐더라고. 도대체 2시간이 집에 학원에서 나간 지 2시간이 됐는데 집에를 안 들어가고 꽉 담배 피러 올라가면 그때 애들이 이렇게 지나간대.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간도형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46번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간도형의 내용 설명 중심에서 한 문제씩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끝나고 오늘 이 시간에 공간좌표의 마지막 단원을 설명하고 오늘 얘들아 내가 뭐 프린트 좀 안 갖고 왔으면 내가 이거 봐봐 규태야 풀기야 풀었어? 다 풀었어? 그럼 네가 못 푼 문제 그 이유를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거기서 풀어. 좀 이따가 알았어? 오케이? 자, 46번 문제 봅니다. 정사각뿔이 있습니다. 옆면은 세변의 길이가 664인 이등변 삼각형이었을 때 이때 삼각형 ABC를 바닥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다면 그거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는가? 빨리 한번 구해봐. 자, 마지막 정사형이에요. 유연이 어디 독서실 간 거 같던데? 저요? 아니었어? 밥 먹었는데 정말. 그래. 눈이 안 좋아도 그냥 다 알아. 나 안경 안, 너 옥상 올라갈 때 안경 잘 안 쓰고 올라가요? 호진이 구했어? 주호 구했어? 우리 지원이는? 사는 아니죠.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4 맞은데요? 자, 갑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의 노란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노란색 삼각형을 바닥 삼각형에 정사형을 내려달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정사형을 내리자. 정사형이에요. 아, 정사형을 내리면 A에서 위에서 빗을 쏴버리면 정사형이니까 당연히 이 점으로 내려지지 않을까요? 이해됐나? 그러면 A가 이게 지금 사각뿔이니까 A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바닥 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심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에 빗을 쏘면 그림자의 길이는 이와 같은 뭐가 됩니까?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ABC를 바닥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면적이 얼마냐? 4였다는 겁니다. 됐나? 근데 이 문제는 1번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얘들아,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봐봐. 노란색 면과 파란색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야 이면각의 크기네. 그럼 이면각의 크기는 교선 위에다 한 점을 잡네. 그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을 BC의 중점에서 잡을 겁니다. 됐나요? 중점에서 잡으면 여기도 얼마? 당연히 수직이 되고, 자, BC의 중점에서 파란색 삼각형의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요점을 지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 구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분홍색의 길이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36에서 4를 빼면 32여서 4루트 2. 자, 요 분홍색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4인 정사각형인데 대각선의 중점이니까 얼마?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면 4루트 2분의 얼마? 2가 돼서 정리하면 4분의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도 만약에 구했지만 또 하나 가보자. 이 말은 또 무슨 이야기야? 노란색 삼각형의 면적에다가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정사형의 면적, 이 면적이 나오네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의 면적이 얼마야? 노란색의 면적이 2분의 1 밑변 4 높이 얼마야? 4루트 2 곱하기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곱했더니 자, 얼마가 된다? 면적, 바닥 면적이 4다.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 4와 여기 4가 약분되면 여기 4가 2하고 약분되니까 2루트 2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로 나누니까 2루트 2분의 얼마? 1이어서 유리화시키면 4분의 루트 2가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의미할 것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잠깐 봐봐. 두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면각을 써서 쓸 수도 있고 정사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배워놔야 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주어져 있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 교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지 않아서. 그때는 뭐가 되냐면 학생이 풀기가 교선 위에 한 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정사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까지 꼭 각의 면과 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인 이면각의 공식을 써도 되지만 정사형의 면적을 가지고서도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간도형을 끝내놓고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옥상에 올라가서 최대한 바람을 쐬고 와서 집중해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5분 내지 10분만 주목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쉬는 시간 제가 드릴게요. 우리 바람 한번 쐬고 와. 고진아, 바람 쐬고 와. 왜? 너 어디서 오는 거야 지금? 학원 몇 시? 일찍 끝났잖아. 학원 2시 반에 끝나고 응. 스카우트 왔어요. 그래.
기하시험 그래도 쉽게 나와요. 기하시험이요? 그건 좀 있어요. 기하시험이 수원시험 같이는 어렵지는 않아요. 수원시험 같이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수업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한 학생은 기하시험 준비를요 시험 뭐 직보 때 이럴 때 뭐가 됩니까? 평소에 해놓으면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시험장 들어가요. 평소에 해놨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학생은 뭐가 되냐면 시험 일정이 가까워졌을 때 딱 둘 중에 하나 기하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수원 시간이 부족하든가. 근데 너희들이 그래서 다음에 제가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기하를 공부하는 것은 주중에 기하를 공부하고 숙제를 하면 그때는 안 돼. 기하를 공부하면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날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 그 부분 나와서 숙제 풀고 뭐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그것을 다 정확히 해야죠. 정확히. 누구야? 나 잘못했어. 나 지금 오면서 그림 들어. 그래. 바람 한번 쐬고 온 게 낫지 않나? 주연아, 바람 한번 쐬고 와. 근데 좀 나의 이야기를 좀 그 위에 있던 이야기 아니야. 왜 똥방이라고 나의 이야기를 왜? 지원아, 아니, 유연아, 뭐가 못마땅하니? 어? 뭐가 못마땅해 해서 나는 너를 얼마나 오늘 보고 싶었는데 내가 내일 모레 유연이 만나면 오늘 어제 그 상황이 어디 가는 걸 물어봐야겠다 하고 다 잊어버렸어. 나가 수업하다 유연이 딱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또 문제가 또 아이스크림 먹었어? 아니. 아이스크림 할때 바르는 이거 수상한 아 잠깐만요. 지금 딴딴 아, 잘못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네. 아닌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찍었어. 너 어디서든 우리 한 마리 에? 재밌냐고. 너 이름은 뭐가 재밌을 것 같아? 내 차. 수준이 아니야? 아니 그 뭐지? 난 몰랐는데 스즈메 문단속이 진짜 스즈메가 문단속을 안 해서 일어나는 응 맞아. 아니 걔가 제일 많아서 그런 거야. 문단속 안 해서 뭐 제약? 재해? 이러가지고 문단속 로맨스야? 근데 남주가 머리 긴 남주 아니야? 맞아. 머리미 도제더라고. 머리 긴 남주 근데 머리 긴 상태로 많이 안 했어. 아 그래? 에? 뭐야 애니로 네 마음을 주고. 야 노래 처음 들어봤어 웹툰에서 이거 너 들어봤어? 나도 안 들었어. 야 들어봐 한번 방송해. 신선한 출력이야 어. 아니 나 들려줄게 내가 조용히 카메라 주변 우리가 알면 돼. 아, 니네 나도 아, 안 들었어? 아니 그거 너무 어때? 나도 봤지? 접선까지 다 보냈는데 야, 너 봤잖아 이거 안 봤는데? 나 지금 노래 너 이거 왜 좀- 봤잖아 왜 좀- 나 그랬어 쓰리 때 중시험 본다 지금 했을 때 유신이야 그냥 가렸단 말이야. 시험 보고. 아 나야 너 들어봤어 이거? 너무 많아. 아 이거 몰라? 너 왔으면 하는 게 하는 거 아닌데?
너 나만. 누구는 맛있는 영화도 보고 누구는 잡채 먹어. 넌 은비치가 계시잖아. 그래. 나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은비지였어. 재미없어. 5명. 너 지금 가오야? 위협을 뭐 이제 주고 가오나 내 받은 민씨. 아 그래? 근데 이거 좋아하는 거 되는 거. 배우군. 아. 이거 알지. 갑자기 궁금하네. 근데 대강 약간 뭔가 목사님들이 진보하라고 하는 내 발광. 우리 대화 살짝 이성이 야 조용히. 나도 해준다 진짜. 그래. 우리 대화하기 싫고 제가 좋아하겠다. 그래도 선례가 있어요. 기모웨이. 기모웨이.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일배 같은 데가 안에서 자, 한번 시작해 볼까? 자, 컨디션 최고로 좋아졌습니까? 또 벌레 들어온다? 너무 문 열어도 돼, 그때야. 잡을 때 네가 잡는가? 나 못 잡아.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 단어는 고등학교가 되든가 중학교가 되든가 아마 공간좌표라는 건 처음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하나만. 유연아, 여기 와봐. 5분 후에 그리 가도 돼. 글로 가도 돼. 그냥 와. 컴퓨터 가져가지 말고. 와서 내 얼굴만 보면 돼. 그게 아니라 설명만 듣고 뒤로 가도 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평면 좌표라는 것은 평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좌표를 설정하는 거야. 공간 좌표라는 것은 공간 좌표, 좌표 공간 같은 말이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좌표를 우리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간은 만약에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만약에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공간에서 사용하는 공식들은 어떻게 등장할까? 그것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5분만 딴 생각하지 말고 칠판만 봐. 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은 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5분, 한 10분 안에 끝내줄 테니까 그것만 딱 봐. 수직선은 축이 딱 한쪽 하나밖에 없어요. X축. 그런데 그때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습니다. 그때 A의 점의 좌표를 X1, B의 점의 좌표를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A와 B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가 한번 구해볼 겁니다. A와 B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듯이 절대값 x2-x1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의미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제곱하고도 같은 값이 됩니다. 근호 안에 완전 제곱수가 되면 절대값을 달고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여라.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값은 이 공식이 됩니다.
왜 이 공식이 됐냐면 수직선에서는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평면을 만약에 만드는 방법은 수직선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수직선 X축이 있는데 원점 5를 지나가면서 이 X축에 수직인 또 하나의 우리가 수직선을 또 하나 그어줍니다. 그 축을 뭐라고 하자? Y축이라고 하자. 말뜻 이해됐어요? 자, 이와 같이 수직선에다가 원점 5를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주면 하나의 평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직선에서는 축이 한 축밖에 없기 때문에 좌표가 문자가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평면에서는 자, 축이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수직선에서 자, A의 점의 좌표와 B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문자가 두 개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저 혼자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저 혼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 수직선이었다면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었지만 평면에서는 문자가 y축이라는 문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수직선의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공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내가 그렸고 평면을 그렸다면 이제 공간은 어떻게 그리겠느냐? 자, 공간이라는 말은 공간은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자, 하나의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에다가 자, 다시 한번 축을 올리면 평면이 되는 거야. 그럼 공간은 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냐면 원점을 지나가면서 두 축의 수직이 되는 요 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공간이야. 알았지? 근데 이 공간을 봐야 하는데 입체여서 공간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그리냐면 공간을 그리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공간 좌표를 만약에 구하여라. 공간을 그릴 때는 여기다가 축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림을 옆에서 우리가 보려고 했더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이 그림이. 알겠죠? 그래서 어디 쪽에서 보냐면 축을 딱 올려놓고 눈을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는 거야. 왜 선생님 그 많은 장소에서 이쪽에서 봐야 합니까? 자, X좌표 무슨 수? 양수. Y좌표 얼마? 이거 양수죠? 이거 Z좌표가 양수예요. 위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공간을 만약에 그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공간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공간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 여기가 원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점선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X축의 음의 부분, 자, Y축의 음의 부분, Z축의 음의 부분. 그래서 공간은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은 좌표의 값들이 양수인 부분, 점선은 각 축에서 좌표가 음수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에서 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각 축의 수직인 직선을 또 하나 축을 올려서 어디서 쳐다본다? 여기서 쳐다보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간은 항상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에서는 문자가 하나가 나왔고 평면에서는 문자가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공간에서는 문자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세 개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합니까? 자,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 수직선에서는 문자가 축이 하나 나와서 X축만 나와서 이렇게 평면에는 축이 두 축이 나오니까 Y까지 들어가고 공간에는 축이 Z좌표까지 들어가서 뭐가 된다? 플러스 Z2 마이너스 Z1의 제곱이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5분 내지 10분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야. 우리가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의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x1, x2가 됩니다.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되는 수직선에서 x의 좌표를 구하세요. x의 좌표 얼마였어요? 미분점 구하는 공식이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맞아? 그죠? 자, 그러면 평면에서의 두 점 AB가 주어졌을 때 미분점 구하는 공식은 x가 아니라 y가 나왔죠? 그죠? 얼마가 되는 거야? mi2 플러스 ny1이어서 이게 미분점의 좌표였네? 자, 수직선에서는 축이 하나 나오니까 얘야. 평면에서는 축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y의 좌표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공간은 z축이 하나 생겨서 하나 더 z의 좌표를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뭘 생각하냐면 공간에서의 모든 공식은 평면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식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뭐만 추가한다? z의 좌표만 추가하는 겁니다. 말들 아시겠어요? 그게 공간에 나와 있는 모든 공식들이야. 99%. 그럼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 알았지? 그래서 공간은 평면에 사용했던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모든 공식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만 추가한다? z의 좌표. 됐나요? 자, 그래서 그걸 하고 잠시 후에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설명을 제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 A, B를 중심으로 해서 반림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한번 작성해 볼까요? 불러!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얼마야? r의 제곱이었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잘 봐, 이제. 이건 평면이었어. 잘 봐. 공간에서 a, b, c를 중심으로 하면서 a, b, c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도형을 구하여라. 이렇게 그려지면 원이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원인데 이렇게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도 그려지지. 그죠? 이거 뭐예요? 구죠. 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는 원은 평면에서 생각하는 거고 구는 공간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 뭐예요? z-c의 제곱 추가하면 얘가 구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말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면이었고, 오케이? z의 좌표가 추가되면 구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구에 관한 모든 내용은 뭐로 씁니다? 원에 배웠던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 그대로 접선이고 뭐고 다 끌고 다 끌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Z의 좌표만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자, 구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자, 구를 처음 배웠다. 공간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자, 뭐가 됩니까? 수직선 위에 자, 점 P의 좌표가 있습니다. A. 평면 위에 X축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공간에서 X축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에서 자, X축 위에 있는 한 점. 평면이었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공간이면 뭐가 됩니까? Z가 추가됩니다. 자, Y축 위에 한 점이 있습니다. 평면이었다면 0,B였지만 공간이면 Z좌표가 얼마? 0. 오케이? 자, 공간에서 Z좌표의 축에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0, 얼마 C.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얘들아. 이겁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여기 무슨 축? X축. 오케이? 이거 X축. 요거 무슨 축? Y축. 이거 무슨 축? Z축이야. 알았어? 자, 그때 읽을 때 이 평면 무슨 평면?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XY 평면. 오케이? XY 평면. Y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YZ 평면. 오케이? 그 다음에 X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ZX 평면. 말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어떤 하나의 점이 XY 평면 위에 있습니다. 오, XY 평면 위에 있어. 아, XY 평면 위에 있어. 그 점은 A, B, 0. 됐어요? 자, 어떤 하나의 점이 YZ 평면 위에 있습니다. YZ 평면 위에 있다는 건 여기서 안쪽까지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X가 0이에요. 얼마? 0, B, C. 됐어요? 자, ZX 평면 위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점이 ZX 평면 위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좌표가 없다는 거야. Y가 없다는 거예요. Y가 0이라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ZX 평면 위에 있는 점은 얼마가 된다? A, B, A, 0, A, 0, C. 말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X축, Y축, Z축, 그리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보이죠? XY 평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평면 위에 있는 점 A, B, C를 내가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해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A, B, C를 표현해. 선생님 A, B, C 이 점이 저 안쪽에 있는 점인지 밖에 나와 있는 점인지 YZ 평면 위에 있는 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꼭 점을 표현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점을 표현할 때 직육면체를 그려줍니다. 어떻게 그려주느냐? 예쁘게 직육면체를 너무 예뻐.
이해됐어요? 이렇게 표현해 줘서 이 점이 A, 이 점이 B, 이 점이 C, 오케이. 이 점이 A, B, C야. 말들 아시겠어요? 됐나? 그러니까 여기서 점을 공간에서 점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평면이 등장했을 때 점을 설정하는 방법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원아 1,2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점 X 1,2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그럼 그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요. X 빼고 나머지 거 부호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얼마? 2. 됐나? 자, 간다. 자, 우리 큐티부터 시작할 겁니다. 틀려도 되고요. 우리 지금 또 속으로 하셔도 돼요. 규태야. 자, 이 점의 좌표가 이 점의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 점의 좌표가 A, B, C야. 다른 그림 다 잊어버려.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X좌표 빼고 싹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얼마? 그렇지. A, 마비, 마시가 되는 거야. 자,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 B, 마이너스 C.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XY 평면인데, XY 평면인데, 자, 이 점의 좌표가 1, 2, 3입니다. 이 1, 2, 3을 XY 평면에 대해서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요. 이 점 아니에요? 요 밑에 점 아니야?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끝점을 오케이? XY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XY 좌표는 바꿔져 안 바꿔져? 안 바꿔져요. Z의 좌표만 바꿔지는 거야. Z의 좌표만. 그러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라. X 빼고 다 바꾸면 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XY 빼고 나머지 거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막 그림 그리고 하면 안 돼. A, B, C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XY 평면이야? A, B, 마이너스 C. YZ 평면에 대칭 이동하세요. Y좌표, Z좌표 안 바꾼다니까? 마이너스 A, B, C. 오케이? ZX 평면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라. ZX Y만 바꿔주면 돼. A, 마이너스 B, C. 말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 쪽을 한번 보냐면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 구해봐. 자, 몇 번? 9번 문제하고 9번의 1번과 2번만 구해보세요. 9번의 1번과 2번. 9번의 1번과 2번. 유연아 뒤로 가도 돼. 유연이 이해됐어? 그럼. 책상 안 다쳤는가 확인해줘. 9번의 1번과 2번만 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내용에 대한 기본에 대한 공식의 근간이 되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배우니까 이거 생각하세요. 공간은 평면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구나. 알았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공간에서 막 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XY 평면의 대칭이 이동한다. XY 자꾸 빼고 싹 바꿔버리면 되잖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YZ 평면에 대해 대칭이 이동하여라. YZ 빼놓고 싹 바꾸겠네. 혹시 프린터 혹시 오늘 못 가져온 친구 계세요? 근데 집에서 좀 했나? 그럼 몇 번부터 선생님이 뽑아주면 돼? 얘는 80번까지 했대. 네? 손가락 잘못 가르쳤어. 얘는 너는 몇 번까지 했어? 좀 기억이 안 나. 아니에요. 자, 호진아. 네. 9번에 1번은 답이 얼마? 3. 그래. 더 이상 두 점 사이 그리고 하는 공식 별 것도 없어, 공간에서. 자, 그 다음에 주호야. 2번은 2루트 14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쭉 넘겨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다 구하시면 똑같아요. 이런 문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잘 등장을 않죠. 자, 오늘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은요 22번입니다. 22번인데 그 많은 문항 중에서 난 거짓말이 아니라 등필이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니? 나는 진짜 모든 거 학생들이 뭐 보충을 해달라 뭐 해라 나와서 보충하다가 시간 잡아놓고 안 나왔다 또 잡았는데 또 안 나왔다 또 잡았는데 또 안 나왔다 다 용서하고 이해도 해줍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일 것 같아? 불필 떨어지는 건 내 개인적인 거고 제일 이해 못하는 건 칠판에 손자국 떼는 놈들 칠판을 누르는 놈들 이건 진짜 꼴보기 싫어요. 이것만큼은 나는 너희 선생님 칠판 굉장히 깨끗이 닦잖아. 에? 깨끗이 닦는데 칠판에 손자국을 딱 대면 손에 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칠판에 기름이 물로 닦으면 안 닦아져요. 그다음에 딱 그 부위를 지나가잖아. 칠판이 분필이 쭉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칠판은 다른 것은 다 이해해도 이거 그리고 두 번째 분필 떨칠 때 진짜 자 22번 문제를 제가 강조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자 18번 내용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나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잠깐 나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금방 이야기했듯이 X축 위에 있는 저 1, 2, 3을 X축에 대칭 이동하여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면 다 대칭 이동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알겠죠? 그림 그리는 방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두 점 AB가 있습니다. AB가 있는데 A하고 B의 좌표를 뭐에 공간을 그려요? 에이, 걔는 장애야, 장애. 선생님
1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갔네요. 그리고 2를 어디에다 표현할까요?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제? 오케이? 그러나 내가 너희를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2차 함수 그릴 때 휙휙 돌렸지 평면 그리는 건 아니었잖아.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는 방법 배우셔야 합니다. 두 점 A, B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XY 평면 XY 평면이야? 오, 이게 XY 평면이에요. 아시겠어요? XY 평면이면 누굴 쳐다봐야 해? Z를 쳐다봐야겠네. Z를 쳐다보세요. Z 좌표가 둘 다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럼 Z 좌표가 둘 다 양이니까 위쪽에 붕 떠야 할 거 아니야? 하나가 음이었으면 하나를 위에다 놓고 하나를 아래다 놓는 거야, 그림을. 알겠니? 근데 둘 다 양이어서 자, A의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2고 B의 좌표가 4, 3,7입니다. 이때 이 성분 AB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려주세요. 정사형을 내려주세요. 정사형은 그림자의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길이의 값을 구하여라. 이 점은 A 다시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 1,0. 이 점은 B 다시라고 한다면 4, 3,0이 됩니다. 됐나? 자, 정사형의 길이 구하여라. 일단 가자. 얘들아, 이 두 점 사이 거리 얼마? X끼리 빼면 3의 제곱 9, Y끼리 빼면 4의 제곱 16, 25니까 이거 얼마? 5. 오케이? 자, X끼리 빼면 9, Y끼리 빼면 16, 25에다가 Z끼리 빼면 25를 더하니까 50. 얼마예요? 5루트 얼마? 2. 됐나? 이때 이 길이가 5야. 이거 5야. 그럼 나도 이 길이가 5야. 이 길이가 5여서 직각삼각형 루트 5야. 45도 이렇게 다 읽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XY 평면 위에 정사형의 길이 그림 그리세요. 얼마? 5. XY AB하고 이 선분과 XY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구하세요. 요 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넘겨. 자. 자, 이거 한번 본다. 얘들아, 나봐봐. 자, 제가 알아보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제 얼굴 보세요. 왜요? 9죠? 9. 봐봐. 9지. 잠깐, 9야. 9인데, 절대 우리는 9를 보고 9를 그려서는 안 돼. 9를 딱 이게 지금 9야. 네가 보니까 뭐로 보이니까? 누가 그러지? 뭐로 보여? 원으로 보여요. 그렇지. 이걸 원으로 보는 거야. 9는 항상 원으로 보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인데 이게 지금 XY 평면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XY 평면을 너희들이 쳐다보려고 하면 안 돼. XY 평면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요 면이 보이는데요. 이건 지금 입체니까 보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XY 평면이 있습니다. XY 평면? 이쪽 면을 보려고 하지 말라니까. 에? 자,
자, 봐봐. 지금 XY 평면 보이냐 안 보이니? 면 보이죠? 그렇지만 보이지만 안 보이는 거. 자, 봅니다. 이게 XY 평면이에요. 뭐로 보여요? 지금 여기 XY 평면이야. 너희들 눈에 뭐로 보여, 이 XY 평면이? 그렇지. 선분으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안쪽 면을 보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이 선분 딱 그어놓고 XY 평면 이렇게 보는 거야. 말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ZX 평면을 구하여라. ZX 평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무조건 구는 원으로, 평면은 성분으로,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오케이? 기둥은 원기둥은 직사각형. 말들 아시겠어요? 공간으로 이해하려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합니다. 선생님 같이. 학생들은 그 그림을 못 그려요. 잘. 알겠지? 그러니까 감명을 띄어갖고 와서 그려줘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자, 한번 봐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XY 평면 그렸잖아요. 처음 보니까 이 XY 평면 이렇게 그려준 거야. 만약에 그린다면 XY 평면을 이렇게 그렸겠지 내가.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점 A와 점 B를 이렇게 내가 설정을 했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왜 평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면이다. 평면인데 바깥쪽만 내 눈에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제가 풀어줄 겁니다. 자, 칠판 보기 전에 또 한 번 가보자. 자, 평면이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1,2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4,5입니다. 에이! 4,5입니다. X축 위에 한 점을 잡으세요. 그때 X축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배운 적 있죠? 그럼 뭐하자? 이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자. 이때 이 점을 1,-2라고 한다면 A-와 B하고 직선거리가 최소거리가 될 것이다. 맞나요? 오케이? 자, 이건 평면에서 배웠습니다. 평면에서. 자, 갑니다. 자, 두 점 A의 좌표가 2, 4, 1, B의 좌표가 -2, -3, -2. 두 점 A와 XY 평면. 얘들아 봐봐. 자, 이제 XY 평면은 어떻게 그릴 거야? 이렇게. 됐어요? XY 평면인데 누굴 봐야 합니까? Z를 봐야겠네. 자, Z의 좌표 보니까 둘 다 양수. 자, Z의 좌표 보니까 하나는 2,4,1. 또 하나는 얼마가 된다? -2, -3,2. 됐어요? 오케이? 자, 이때 이 XY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으세요. 한 점을 잡아서 이때 두 점 AB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말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게 단면 띄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죠. 자, 이때 두 점 A하고 B가 여가 있어요. 알겠죠? A하고 B가 여가 있는데
XY 평면 위에서 두 점이 여가 있는데 바닥 평면의 한 점을 잡아서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여기서 선분의 길이 요 점이 A고 요 점이 B였다면 내가 선분의 P를 막 이런 데다 잡으면 안 되잖아. 최소 거리가 되려면 요 그림, 이 선분의 그림자에다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잡아서 요렇게 그어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그림을 딱 정면에서 보면 직선하고 요 선분 요놈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구의 XY 평면이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소값 부호 받고 2, 4,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선분의 길이의 최소니까 x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얼마? 16. y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49. z값끼리 빼서 제곱하면 9. 그래서 결국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 루트 74. 아시겠어요? 오케이? 2번 문제 마지막 하나만 구해보세요. 스피드.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두 점 중 하나를 대칭 이동해버리자. 자, 구했다면 한번 봐볼까요? 답을 구한 학생은 2루트 14. 2루트 14가 나와야 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무슨 평면? YZ 평면. 됐어요? 자, YZ 평면이면 누굴 봐야 해? 누구의 부호를 조사해야 해? X의 부호를 조사해야겠죠. 근데 X의 부호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대칭 이동해보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대칭 이동하면 안 되지. 반대쪽에 있으니까. 오케이? 이 문제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XY 평면인데 Z의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쪽에 두 점이 있는 거고, 오케이? 여기는 YZ 평면인데 X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서 결국 얼마가 됩니까? 점의 위치가 YZ 평면을 기점으로 잡았을 때 X가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반대쪽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때 이 점 중에서 하나를 대칭 이동해버리면 돼, 안 돼? 그때는 이 거리가 나와버리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에 그냥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짧은 거리. 말뜻 이해됐나?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뒤에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간 좌표까지 하나 쭉 한번 봤더니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다음에 하실 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Z의 좌표만 추가된다. 그것만 하시고, 자, 뭐냐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2차 곡선 포물선으로 가서 시험 준비 시작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나봐봐.
다음 주 화요일 날 뭐가 됩니까? 2차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프린트 또 나가요. 그러니까 먼저 해가지고 와야 한다. 자, 그래서